초등학교 1학년인 세민이에게 오늘은 기쁘고도 슬픈 날입니다. 맞벌이 부부였던 세민이 부모님은 지난 몇 년 동안 세민이를 시골 할머니 집에 맡겨놨었는데 몇 년이 지난 뒤 세민이 부모님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됐고 이제 세민이도 부모님 곁으로 가게 된 것. 아, 나 할매 왜 자꾸 온다요? 나도 거시기해서 발걸음이 안 닿아진단께. 그래요. 한양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해야 된단께. 할머니와 오랫동안 생활한 탓인지 의젓한 세민이는 말투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드디어 부모님과 서울 아파트에서 생활하게 된 세민이. 세민아, 실내화 신어야지. 아따, 이게 뭐다요? 그저 시원한 내쪽머리에 맨몸 다니는 게 최곤디. 세민이의 반응에 엄마 아빠는 당황스럽기만 하고 세민이는 실내화를 대충 신고 맙니다. 서울은 어째 더 더운 거 같아? 에어컨 틀어줄게. 금방 시원해질 거야. 난생 처음 에어컨을 보는 세민이는 신기하기만 한데요. 아따, 이 안에 얼음이 들어있는가? 허블하고 시원하네. 짜잔! 그리고 이건 우리 아들 선물. 세민이 엄마는 세민이를 위해 멋진 스포츠카 장난감을 준비했는데요. 어메, 우리 이런 걸 다. 어메, 어째스까? 좋아보라. 모든 것이 새로운 세민이의 서울 적응기는 계속됐습니다. 잠시 후 식사 시간. 엄마는 오랜만에 만난 세민이를 위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 반찬을 내놓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아들, 많이 먹어? 맛있게 먹는 세민이의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 엄마 아빠. 오메, 참 맛나네요. 맨날 남만 먹다가 먹으니까 허블나게 좋구만. 세민아, 앞으로 엄마가 매일 해줄 테니까 많이 먹어. 바로 그때 누군가 찾아온 듯한데 누구세요? 네,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예수님의 축복을 나눠드리려고요. 저희 불교예요. 아이고, 언니, 어째 사람을 그리 문전 먹단다요? 문을 연 세민이는 한마디 합니다. 한술 뜨고 가셔잉. 참 정이 많은 세민이. 엄마는 황당할 따름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주말 아침 엄마 아빠보다도 일찍 일어난 세민이는 집안 청소를 하는데요. 아이고, 참, 지금 때가 언젠데. (7월 17일에) 동그라미를 치는 세민이. 마침 뒤늦게 일어난 세민이 엄마가 이 모습을 보는데요. 세민아, 그날 무슨 날이야? 진정 모르고 하는 말씀이어라? 무슨 날이더라? 우리 세민이 생일인가? 아닌데? 9월인데? 오메, 이 나라가 어찌 됐노고 우리나라 헌법을 맹근 날이란 말이지. 이 날은 꼭 태극기를 달아야 된단께라. 세민이는 애국심도 참 강합니다. 그날 오후 아빠와 함께 TV를 시청하는 세민이는 갑자기 화들짝 놀라는데 공포 영화라도 보는 줄 알았더니 세민이가 보던 것은 바로 인기 최고의 걸그룹. 세민이의 모습이 아빠는 귀엽기만 한데요. 세민아, 우리 게임할까? 춤추는 게임을 알려주는 아빠. 세민이는 생소하지만 재밌어 하는데요. 그렇게 서울에서 엄마 아빠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세민이. 그러던 어느 날 세민이는 서울 생활에 적응하지도 못한 채 뇌진탕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부모님과 서울 생활을 시작하게 된 세민이는 어느 날 뇌진탕으로 사망하고 말았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이유는
세민이가 집 안에서 한 어떠한 잘못된 행동 때문 실제 이러한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민이가 사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요즘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집에서 하는 실내에서 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아까 전에 보면 복싱 게임도 있고 뭐 러닝 게임도 있고 아까처럼 춤추는 게임도 있고 막 정말 많아요. 그러다가 아빠가 같이 게임을 하다가 친 거죠. 범인. 아빠다. 아, 범인은 아빠예요? 그렇죠. 여름철에 아빠 때문에. 여름철에. 그러니까 실내에서 특히 여름철에 아빠를 조심해야 되는구나. 원래 아빠랑 게임하다가. 원래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삼촌이거든요. 삼촌을 조심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맞아가지고 뇌진탕 걸렸다는 얘기인가요? 아빠한테. 어쨌든 그럼요. 게임하다가 일어난 사고다. 게임하다가 일어난 실내 게임 중 일어난 사고다. 확인합니다. 의외로 이런 게 많아요. 세게. 신랑 차. 쏜다. 여름철에 집중을 했어야지, 여름철에. 그러니까 실내에서. 뭐 하려고? 얼음? 얼음땡 하다가. 여름철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니까. 물을 얼려 먹는 습관. 그렇죠. 물을 얼려 놓고 꽝꽝 얼려 놓고 냉장고에 이제 넣어놨는데 아이가 이제 물을 먹으려고 뺐는데 이게 무거운 거지. 무거운 거지, 진짜. 빡! 그렇죠. 약간 뭐 가래떡이나 그런 것도 막 넣어놓잖아요, 어머니들. 땅땅해요, 안 먹는 거. 먹지도 않으면서 계속 싸워나요. 중요할 때 오르륵 소리 나잖아요, 얘한테. 자, 확인합니다. 너무 멀리 있었더니 머리 아프다. 아우, 코가 다 아프네. 우와! 장난 아닌데, 이거? 와, 이거 장난. 우와! 나 목이 돌아가지. 이렇게. 한번 깡 맞고 이렇게 돌아갔어요. 훅이. 재현절 아, 맞는 것 때 하는 게 같은데. 뭐가 한번 해보세요. 국기를 달다가 보통 실내에서 달지 않아요? 실내에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밖으로 그쵸, 이렇게 하다가. 밖에다 이렇게. 네. 근데 뒤로 너무. 아, 나 맨날 나 맞고만 가는 거 같네. 훅 들어와요. 훅 들어오니까 조심해야 돼. 자, 확인합니다. 이 정답이면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위기 탈출 넘버 원. 정답은 바로 태극기를 달다가 베란다에서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와 산 덕분인지 어른스러웠던 세민이. 달력에 제헌절을 동그라미 쳐놨던 세민이는 제헌절 아침 부모님보다 먼저 일어났고 베란다에 나가 태극기를 달려고 하다가 그만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실제로 2005년 6월 6일 제주도의 한 초등학생이 11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현충일을 맞아 태극기를 달던 중 난간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1년 동안 베란다에서 추락한 사람은 무려 24명. 그중 50% 이상이 7세 이하의 아이들에게서 일어난 것인데 이러한 추락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무게중심 때문. 모든 사람의 무게중심은 배꼽에 있는데 배꼽이 난간보다 높이 있거나 그리고 배꼽이 두 발의 위치보다 앞으로 나갈 만큼 몸을 기울이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게 돼 베란다 밖으로 몸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베란다에는 건축법상 정해진 120cm의 난간이 설치돼 있고 7세 아이들의 평균 키는 119cm. 자, 그렇다면 아이들 키보다 난간이 높기 때문에 난간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베란다에 둔 가재 도구를 밟고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거실이나 방을 넓게 사용하기 위해 베란다 확장 공사를 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창문 가까이에 침대, 탁자, 선반 등의 물건을 두는 경우가 많고 또한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장난을 치거나 호기심에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기 쉬운 것. 특히 기온이 높아지는 봄, 여름철에는 통풍을 위해 아예 창문을 열어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사고의 위험은 더욱 높아지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베란다 창문 쪽에 물건들을 놓아두는지 7세 이하의 아이들이 있는 가정집을 찾아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아이들이 있는 6가구를 조사해본 결과 먼저 첫 번째 집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베란다 앞에 아이들 놀이기구가 놓여있어 아이들이 생활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놀이기구는 아이들이 충분히 발을 딛고 올라가서 베란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이인데요. 두 번째 집, 역시 베란다 난간 앞에 여러 가지 물건과 운동기구가 놓여있는 모습. 세 번째 집은 베란다 확장 공사를 했는데요. 거실 창문 가까이에 아이들 용품을 두었습니다. 이 역시 아이들이 창문 너머로 충분히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이입니다. 이렇게 6가구를 조사한 결과 거의 모든 가정에서 베란다와 거실 창문 가까이에 갖가지 물건을 놓아뒀는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베란다 추락사고의 위험은 얼마나 높은지 중앙소방학교에 교육을 받으러 온 학부모와 아이들 중 지원을 받아 체험해보기로 했는데요. 이곳은 실제 아파트 베란다 구조가 비슷하고 난간의 높이도 같은 소방학교의 훈련장. 훈련장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약 3m. 베란다 난간은 실제 건축법상 정해진 1m 20cm. 베란다에는 일반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자를 놓아둡니다. 철저한 안전을 위해 아래에는 높이 3m, 가로 세로 각각 8m, 6m의 에어매트를 설치하는데요. 이 에어매트는 10층 높이에서 성인 남성 2~3명이 추락해도 충격을 흡수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체험은 소방학교 안전요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합니다. 자, 이제 추락 시 몸을 잡아주는 안전벨트와 각종 보호구를 착용한 12세 어린이가 태극기를 개양하는 상황을 재현해 볼 텐데요. 먼저 147cm에 39kg의 평균 키와 비슷한 몸무게를 가진 12세 어린이가 체험해 봅니다. 난간 앞에 서자 아이의 어깨 부분까지 난간이 올라와 추락의 위험은 없어 보입니다. 이제 태극기를 다는 상황을 가정해 의자 위에 올라서 보는데요. 아이의 허리 부분에 난간이 위치해 보기만 해도 아찔한 상황. 자, 조심스럽게 태극기를 개양하는데 몸을 기울이며 까치발을 드는 아이. 그래도 잘 되지 않자 의자 등받이에 올라서고 정말 아슬아슬해 보이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잠시 후 순간 앞으로 기울어지며 난간 밖으로 넘어지는 어린이. 이것이 만약 실제 상황이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른의 경우는 어떨까요? 실제 성인이 베란다에서 이불을 털거나 과음으로 구토를 하다가 베란다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데요. 아이들과 동행한 부모님들이 직접 체험에 나섰습니다. 먼저 31세의 주부. 난간 앞에 서자 허리 위로 난간이 올라와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 이제 일상생활에서 흔히 하는 행동인 이불을 털어보겠습니다. 이불을 털 때마다 발꿈치가 들썩이며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모습. 좀 더 확실하게 털기 위해 난간 틀을 밟고 올라가는 주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몇 번 이불을 털자 보이십니까? 몸이 기울어지면서 난간 밖으로 떨어지는 모습. 이번에는 46세인 성인 남성이 안전장비를 갖추고 체험에 나섰는데요. 구토하는 상황을 가정해 난간 밖으로 고개를 숙여보겠습니다. 구토를 하듯 난간 밖으로 고개를 숙이고 구역질을 하는데 가슴에 난간이 걸리자 발꿈치를 들고 결국 난간 틀에 올라서는 남성. 잠시 후 발이 난간 틀에서 떨어지면서 그대로 몸이 앞으로 넘어지고 간신히 난간을 잡고 맙니다. 이렇게 아이와 어른에게 모두 위험한 베란다 추락 사고. 제작진과 안전요원은 실험에 참여한 어린이와 동행한 부모에게 다시 한번 베란다 추락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줬는데요. 이렇게 무서운지 알았으니까 베란다에서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이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베란다 근처도 안 갈 거예요. 베란다에서 장난치거나 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베란다 추락 사고는 매년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는 절대 아이 혼자 베란다에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어른들도 난간 밖으로 상체를 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베란다와 창문에서 또 한 가지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둬도 방충망을 쳐놓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으시죠? 베란다뿐만 아니라 방마다 창문에 붙어있는 방충망은 본래 모기나 나방 등의 해충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용도로 설치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 방충망이 견디는 하중은 생후 18개월 아이 몸무게에 해당하는 10kg. 물론 추락 방지용 목적으로 제작된 방충망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일반 방충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충망은 과연 사람이 기대거나 손으로 짚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은 중앙소방학교 6층 창문에 설치한 일반 방충망. 어린이 마네킹을 유리창이 열려진 창문 앞에서 넘어지는 상황을 가정해 밀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돌려. 마네킹이 넘어가면서 너무나 쉽게 이탈되는 방충망. 방충망은 무너지면서 창밖으로 떨어지고 바닥에 곤두박질 치고 마는 마네킹. 결국 마네킹은 순식간에 떨어져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일반 방충망은 유리창이나 벽과 같이 견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후된 건물은 대부분 창문에 걸쳐놓기만 한 상태로 무척 위험합니다. 한순간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베란다 추락 사고. 그렇다면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베란다나 창문 앞에서 어린이를 혼자 두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가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물건, 의자, 상자 등의 가재 도구는 절대 두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창문 잠금 장치는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높이에 설치하거나 어린이가 쉽게 조작할 수 없는 제품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른의 경우에도 상체를 베란다나 창문 밖으로 내미는 행동은 금물. 이불을 털 때는 반드시 바깥에 나가 터는 것이 안전하고, 아무리 과음으로 갑자기 구토를 할 것 같더라도 집 베란다나 높은 건물의 창문 밖은 반드시 피하도록 합니다. 일반 방충망은 작은 힘에도 쉽게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안전장치로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아이들이 절대 방충망에 기대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를 주고, 주부들도 방충망 청소를 할 때는 의자를 딛고 올라가기보다는 긴 청소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베란다 창문 너머 상체를 숙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위험 속으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